네, 오랜만이에요. 헌법에 포괄유인 금지 원칙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유인 금지의 원칙.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죠?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넘겨짚지 요건에 마시고 해당한다고 제가 묻는 생각하십니다. 질문에 답을 하세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어때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걸 아시냐고. 예.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 헌법 너무 96조에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헌법 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조세법률주의 아시죠? 법에 나온 겁니다. 예. 죄형법정주의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죠. 정부조직법에 물었습니다. 자꾸 딴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동문서답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게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를 하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규정에 그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봐도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인사 관련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되어 있었죠.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 심의의결기관입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신 것이며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겠어요. 예? 예, 장관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취지와 업무 실적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해온 인사검증 업무 일부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1차 업무를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만들어 신설해서 부여한 것이고요. 그 취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적으로 청와대에서 전담해오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루틴화시켜서 그것을 투명화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는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가 수만 건 인사검증을 했을 텐데요. 그때 그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연속성 있는 부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 관련한 자료가 보존되게 되는 그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실적 누구를 하셨는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 중요한 대통령이 임명한 중요 공직에 대해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누구누구를 검증했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사를 지명되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 후보자를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나 그리고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시면 하는 것에 예? 투명하게 해야죠. 당연합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실적을 설명해 달라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월 7일 날 출범했죠. 그 이후에 대통령 임명한 주요 직위를 보좌하기 위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자료가 남아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 드리고 송홍률 후보자 검증하셨나요? 특정인을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서 밝히는 건 부적절합니다. 장관님, 예? 1차 검증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느 부서입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인사 검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대통령실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이 어디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실 겁니다. 민정수석실이 옛날에 있었던 거 말이죠. 지금 수석만 없어졌지 거기서 하는군요. 공직기강 그러면 최소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가 민정수석관 책임자라면 거기서 뭐 치안이라든가 왜 검찰을 관장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민정수석실은 만드셨죠? 없어졌죠.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립 필요성이 뭐냐고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만 관장하던 내용을 부처의 루틴 업무를 뽑아서 저희가 지금 일차적인 것을 의견을 달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자료만 모은다는 것은 대서소 비슷한 건가요? 언론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 좀 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뭐라는 그런 취지가 겁니까? 아니고요. 저 위원님께서도 민정비서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의 이제 로 데이터들은 이제 있죠. 몇백 가지 해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이게 문제되는 사안인지 여부인지 판단하는 그런 것은 일차적인 검증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지. 예를 들어서 언론 자료에서 뭐 언론 조립 보도 자료라든가 언론에는 보도 근거를 그냥 로데이터로 제공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면 인사검증이라는 게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검증은 문제 있는 걸 걸러내는 거니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인사 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건 인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객관적 자료만 수집하기 위해서 검증단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은 누가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과거에 전립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런 기능을 안 했었습니까?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지금 공직기강 그거 안 합니까? 지금 공직기강은 저희가 보낸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아, 딴 건 안 합니까? 그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검증 안 하냐고요. 추가 검증은 여기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객관적 자료만 한다는데 그런 대서방식의 업무만 하기 위해서 직원 20명을 가지고 이 난리를 쳤단 말입니까? 그게 대서방은 아니고요. 대서방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미 출범이 2달이 지난 데까지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총리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은 인수위원회의 조직을 대통령 출범 이후에 한 달 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이 출범하기 이전의 검증 조직은 인수위에 있었던 검증 조직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